네, 채널A가 매주 일요일 저녁에 방송하는 먹거리 엑스파일을 빗댄 제목입니다. 탈거리 엑스파일. 과연 우리가 이동수단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얘기를 지금부터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낯선 비행기가 보입니다. 낯선 비행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 비행기가 특별한 이유가요. 보통 비행기는 연료를 싣고 달리지만 날지만 저 비행기는 연료 없이 태양광으로만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영상이죠? 이게 뭐 그래픽 아닌 거죠?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요. 무려 10년 동안의 연구 그리고 개발을 거쳐서 최근에 세계 일주에 성공한 건데 앞서 말씀 주셨듯이 스위스 탐험가와 엔지니어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비행기가 커 보이지 않았는데 활주로에서 보니까 날개가 굉장히 기네요. 네, 보잉 747기보다 제가 길이나 여러 가지 사이즈를 좀 비교해 봤더니요. 네. 이 특별한 비행기 이름이 임펄스 2인데요. 날개가 무려 72m라고 하니까는 보잉 747 대형 비행기보다 훨씬 긴 편이죠. 태양광을 이용해서 달리고 나는 비행기이긴 한데 네. 이번에 이 세계 일주에 성공했기 때문에 향후 10년 내로 중단거리는 연료 없이 나는 태양광 비행기가 상용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505일간, 중간에 뭐 고장이 나서 9개월간 멈춰 쓰긴 했습니다만 1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연료 한 방, 기름 한 방을 넣지 않고 태양빛만 이용해서 세계를 돌았다. 네. 자, 중동부터 시작을 했군요. 중동부터 시작을 해서 미얀마, 중국, 일본을 거쳐 하와이. 네. 근데 이제 하와이 닿기 전에 조금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네. 비행이니까 네. 엔진 과열 때문에 무려 9개월 동안의 수리 기간을 거쳐야 했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마지막 네. 종착지인 카이로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두 네. 사람이 이제 저 안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대요. 아, 상공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조종복을 입어야 했었고 네. 또 심리적으로 거대한 망망대해를 건너갈 때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서 요가를 했다고 합니다. 20여 분 동안이요. 기도도 하고 어쨌든 이 비행기 특별한 비행기가 여러 어떤 엔지니어들한테도 또 다른 희망을 주고 있어서 제2의 라이트 형제라는 별명까지도 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태양열을 이용한 비행기 이동 고민한 동안 중국에서는 이런 버스가 나온다는데 김태현 변호사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자동차 위를 달리는 전기차라고 지금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저게 바티에라고 부르는 건데 네. 자동차 위를 달리는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도 2차선 일반도로 양끝에 1m 깊이로 바티에 전용 레일을 만들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바티에라는 그 레일을 달리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폭이 7.8m에 달한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 지금 차가 있습니다, 밑에. 네. 그 위를 기차처럼 달리는 거죠. 여기 네. 이제 바티에라 불리는 전기차입니다. 자, 중국에서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철 파지 않고 고가도로 놓지 않으면서 돈을 최소화하면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 중국 사람들의 구상이죠? 그렇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베이타이 허구에 올 하반기에 아마 이것이 시범 운행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저 지역이 워낙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지하철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중국에서 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살간을 해서 지금 현재 건설에 착수를 했고요. 네. 레일을 달리긴 하는데 비용 자체도 물론 1km 정도를 만드는데 우리 돈으로 한 204억 정도 드는데 네. 실제로 보통 공사를 할 때보다는 30% 이상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 프로젝트입니다. 자, 지하철 짓는 것보다 훨씬 싸고 공사 기간도 짧고 자, 중국 사람들의 이런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생각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